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구매대행 8개 컨설팅을 수강한 옹꿈사에서 도두고리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두고리입니다.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죠? 저는 그 대학에서 회계학 전공해가지고 네. 회사에서 한 5년 정도 그 회계 세무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작년 5월달에 이제 컨설팅 수강하면서 셀러로 같이 부업으로 겸해서 일하다가 올해 2월달에 퇴사하고 지금 전업 셀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딱 전업을 하게 됐는데 네. 회사를 하셨다고 하면 먹고 살만해졌다라는 뜻인가요? 일단 회사를 다니면서 구매 대행을 할 때 초반에는 그렇지 못했지만 이제 점점 매출이 올라가면서 급여보다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그만둬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저희 팀장보다 제가 많은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팀장님보다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남의 회사보단 내 회사가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던 찰나에 선택의 기로에 제가 딱 서게 됐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의사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사실 회계 이런 쪽 직장생활 안전하게 그리고 평탄하게 이렇게 하시다가 네. 갑자기 사업을 꿈꾸게 됐어요. 작년 2월 달에 제가 이제 좀 한 달에 50만 원 정도는 벌어봐야겠다. 회사 생각 안 하고 전혀 안 하고 그냥 부업으로 내 월급이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한 50만 원 정도만 벌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때 마침 한 2시간 분량 정도의 일본 구매 대행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맞아요. 그 영상이 있었어요. 운동을 하면서 그 영상을 그냥 계속 틀어놓고 봤는데 괜찮은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시간도 얼마 안 들면서 네. 직장 부업 수준으로 하기에 너무 좋고 50만 원 금방 벌겠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일본 구매 대행 컨설팅을 모집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컨설팅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는 루틴이 어땠어요? 가능했어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되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구매 대행 시작하고 3, 4개월 뒤부터는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카페에 출근을 하고 1시간 반 동안 일하시고. 네, 1시간 반 동안 일하고 8시 반에 회사 출근해서 중간중간 배송 업무를 보고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그 스타벅스에 그대로 가서 1시간 동안 일을 하고 틈이 좀 있다 그러면 내가 저녁에 업로드할 걸 또 정리를 한다던가 그런 업무를 하고, 회사 다닐 때는 내가 이걸 잘 해보겠다, 나 성공할 거다, 열심히 할 거다 이런 욕심이 좀 생겨서 원래 제가 클라이밍도 했었고 맞아요. 헬스도 했었고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 뭐냐, 실내에서 하는 거? 네, 실내 클라이밍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근데 구매 대행하면서 다 포기했습니다. 와.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노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다 포기했고 오로지 일만. 근데 또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일본으로 하신 거예요? 중국과 일본을 그래도 둘 다 해본 그 입장으로서 어떤 게 조금 더 일본이 매력적이었던 건가요? 일단 중국은 너무 트렌디한 상품들이 많아서 내가 오늘 업로드를 하고 내일 업로드를 하지 않으면 내일 모레 상품이 안 팔린다, 이런 부담감도 많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본 그 구매 대행 설명을 듣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브랜드 키워드를 많이 입히지 않고 그런 단어가 저한테 많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가장 좋은 거는 객단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3만 원, 4만 원짜리 파는 게 아니라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를 팔아버리니까. 네. 저는 제일 비싼 건 700만 원짜리까지 팔아봤는데 700? 네, 얼마 남았어요? 그거는 수익률 한 20% 정도. 140? 그때 한번 와. 운이 좋았죠. 이게 일본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정밀하고 일본이 또 잘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CS가 없죠. 그쵸. 네. 반품도 사실 많이 없고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솔직히 그런데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 이번 달에 매출이 얼마 안 나왔어요 이랬더니 다들 놀래는 거예요. 첫 달 얼마 났죠? 24,000원 나왔는데 24,000원이요? 근데 제가 24,000원. 24,000원 나왔는데 그게 이제 2개가 팔린 거거든요. 12,000원씩 2개가 팔렸는데 제가 그 배송비를 설정을 해놨는데 막상 올릴 때는 맞아 무료 배송으로 있구나. 올린 거예요. 그래서 첫 달에는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자, 두 번째 달에는 두 번째 달에는 120만 원, 그 다음은 420만 원, 그 다음은 800만 원 정도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이 1,100만 원, 다음은 그리고 1,800만 원, 그리고 3,100만 원.
자, 저는 이게 되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네, 도두구리님처럼 초반에 잘 안 24,000원 나오고 뭐 100만 원 나오고 이러면은 아, 나하고 안 맞는 건가? 네, 그런 다른 생각 사람들은 똑같은 교육을 듣고 왜 이렇게 잘 되고 막 그러는데 오히려 천천히 알아가면서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건데 하면서 조금 시간을 갖고 올라가는 게 낫지 않나 도두구리님처럼. 그런데 이제 일본 구매 대행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중국은 브랜드를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브랜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혹은 해야만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두구리님은 어떠셨어요? 브랜드 공부는 네, 일본 구매 대행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수 오브 더 필수죠. 아, 완전 필수죠. 일단 브랜드가 왜 필요하냐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처음에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게 제가 브랜드를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예를 들면 캠핑 용품을 올리고 싶다. 그래서 일본에 캠핑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제가 브랜드를 모르니 일단 올라와 있는 건 다 올리다 보니까 안 사는 거죠. 그쵸. 공부를 해야 안 팔지. 팔리죠. 네. 제가 업로드를 하다 보니 내가 안 나오는 이유가 이건가? 라는 고민을 해서 제가 컨설팅 기간 중에 저한테 제공해 주신 브랜드 리스트를 제가 이제 그냥 제가 보기 쉽게 가공을 해서 출력을 한 다음에 그냥 수시로 이렇게 책 읽듯이 그냥 보고 다녔습니다. 좀 아 진짜요? 이걸 이렇게 하면서 무슨 예,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브랜드에 익숙해져 가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일정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어떤 브랜드가 뜬다. 그러면 아, 이 브랜드는 내가 봤던 브랜드다.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니 이걸 올려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도 했고 혹은 제가 처음 보는 브랜드가 있다. 그러면 일단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그리고 수요가 있는지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지 본 다음에 만약에 보내주신 브랜드 리스트에 없다. 그러면 저만의 브랜드 리스트처럼 하나 더 만들고 이런 식으로 브랜드 공부를 했습니다. 약간 무슨 뭐 수능 공부하듯이 하신 것 같은데요? 공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렇게 일단 그 일본 구매 대행으로 팔기 좋은 브랜드는 또 어디서 찾아봐야 돼요? 제가 했던 방법대로라면 그냥 일본 아마존이랑 일본 라쿠텐에서 많이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고 우리가 이제 온라인 소싱을 할 땐 발품 판다고 하듯이 오프라인 소싱할 땐 손품을 팔아야죠. 손품 팔고 검색해보고 이게 국내에서 찾는 브랜드인지 아닌지 다 하나하나 찾아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나하나씩 공부하면서 그 흔적을 계속 복귀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제일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지금은 구매 대행만 쏟는 시간으로 따지면요. 구매 대행만 쏟는 시간은 최근에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었는데 있을 때는 하루에 뭐 많으면 3시간? 적으면 1시간 정도 하다가 아르바이트 직원분이 이제 그만두게 되면서 요즘엔 평균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도두구리님 이제 사업을 하신 지 1년이 조금 안 됐어요. 네. 조금 안 됐는데 앞으로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은 일본 구매 대행은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고요. 예. 그리고 제가 1월 달부터 브랜딩 병행 수입 컨설팅을 수강해서 이제 조만간 제 첫 상품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르죠? 너무 다르고요. 느낌이 서로 어때요? 그러니까 구매 대행은 이렇게 보면은 월급 같은 느낌? 아니면 혹은 예금? 근데 병행 수입은 적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이냐? 좀 있다냐. 지금 당장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사업적으로 많이 파일을 키워보고 싶습니다. 뭔가 내가 사업 더 열심히 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 자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 동기부여 받아서 더 강력한 추진 엔진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일이 더 잘 되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건기식 미국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 언니셀러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시기에는 제가 30대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19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50대 중반으로 제가 이제 하던 일을 은퇴하고 또 제2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제가 이 온라인 셀러를 이제 선택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된 게 너무 영광이고요. 한번 좋은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취지가 조금 저는 되게 좀 와 닿았어요. 좀 취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시작한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뭐
뭐 매출이나 뭐 수입이나 이런 게 크고 잘하는 셀러는 아니에요. 하지만 50대 중반에 사실 컴퓨터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꾸준히 해서 지금은 정말 소소한 매출과 소소한 수입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만족하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고령화 사회잖아요. 50대 젊은 언니들이 많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한테 어떤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 온라인 구매 대행을 시작했을 때 본인의 처음 가지고 있었던 스펙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영어는 일단 절대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컴퓨터는 제가 그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고장 나는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사실 메일에 첨부 파일을 못했어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뭐 PDF하고 JPG 파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낼 때 JPG 파일을 보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시작한 것 같아요. 몰라서. 근데 엑셀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제 유명한 스토리 있는데 열심히 리스팅을 했어요. 정말 하루에 10시간 이상 막 진짜 내가 한번 해보리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저장하기를 안 눌러서 제가 저장하기를 눌러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네, 그렇게 정말 모르는 상황에서 용감하게 시작을 했죠. 지금은 다른 건 잘 못하고 제가 이걸 진행하는 것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제가 하는 것만.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작은 그냥 생활용품 같은 거를 취급하는 그런 작은 자영업 같은 걸 했었던 거죠. 조그만 사업. 네.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됐길래 지금 이렇게 미국 구매된 건기식을 하시게 된 걸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50대가 되고 하던 일이 이렇게 생각처럼 여의치 않고 또 은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제 몸으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재미있는 건 저희 딸이 원래는 이 온라인 셀링에 대해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본인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사업자 등록을 내달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을 제 이름으로 내줬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이제 초반에 막 시작을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내 이름으로 이렇게 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알아보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노트북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건 줄 알고 그래 노트북 놀고 있는 거 있는데 해야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노트북은 진짜 거들기만 할 뿐 엄청 많은 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허고 많은 그 온라인 사업들 중에서 건기식 그것도 구매 대행을 선택해 준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네, 아니 왜냐면 건기식을 제가 좋아했어요. 많이 먹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연령층 되면 모이면 항상 뭐 먹으면 어디에 좋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관심사고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건기식이 비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럼 건기식을 국내에서 위탁을 해도 될 텐데 또 그 어려운 또 미국에서 네. 구매 대행을 선택한 이유는 따로 있으셨을까요? 저는 사실 직구로 뭘 사본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직구로 뭘 사려다가 통관번호 넣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잘 못해가지고 이거 포기 이래서 구매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 우연찮게 달라파파님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건기식 구매 대행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그걸 시작하게 됐죠. 해보시니까 어때요? 건기식 판매 난이도는 50대 중반인 컴퓨터 하나도 모르는 그냥 여성분이 하기에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저는 딱 네. 좋아요. 딱 좋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건기식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진짜 이게 보는 족족이 너무 관심사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이게 상세 페이지를 열심히 막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못하니까 그 컴퓨터의 여러 가지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꾸미고 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갖다 붙이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저는 그래서 너무 딱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는 거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정도일까요? 네, 저는 오히려 영양제를 조금 먹었던 사람이라면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이제 집에 다 영양제 한두 가지씩은 있고 요즘 뭐 사람들도 많이 아시잖아요. 영양제 뭐 비타민 C, 비타민 D 그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을 하는 거다 보니까 낯설지 않았어요.
평상시에 먹던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느끼는 거는 건기식은 크게 유행을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이렇게 트렌드라든지 막 세상 돌아가는 거에 밝아야 된다든지 검색을 잘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빠른 건 잘 못 쫓아가거든요. 근데 건기식은 재구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늘 팔리는 게 또 계속 팔려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느낌도 들어요. 자, 그래서 1년 남짓 하셨습니다. 지금 월 매출과 순이익이 좀 궁금해요. 지난달에는 매출이 한 3천만 원 정도 됐고요. 5월 달에는 한 4,30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수익은 얼마나 돼요? 수익은 한 350 정도 돼요. 거의 한 10% 내외 하시는 거네요. 네. 이게 본인만의 소소한 네, 일자리와 안정적인 수익. 그리고 안정적으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맞아요. 있는 그런 거에 의미가 조금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오. 지금은 뭐 큰 돈을 벌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진짜 이렇게 소소하지만 안정적인 연금 같은 그런 소득을 만드는 게 이제 목표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50대 중반 이상이라고 한다면 해외 구매 대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구조차 한 번도 못 해보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건기식 해외 구매 대행은 어떤 구조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건지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영양제를 해외 제품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함량이 좀 다르다든지 성분도 그렇고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그러니까 뭘 먹을까 하고 찾는 게 아니라 이걸 먹어야지 하고 딱 정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디 회사 어떤 거? 네, 정확한 딱 그 제품을 찾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제품을 주문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또 뭐 직배송해 주는 데도 있고 또는 배대지를 통해서든 구매를 해서 또 소비자한테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구매 대행이죠. 그러면 한 달에 3천만 원, 지지난 달에는 4,300만 원 이렇게 정도 매출이 나면은 직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업무 루틴은 어떻게 되세요? 직원이 필요할 정도인가요? 아니요, 직원 필요 없고 그냥 제가 혼자 다 하는데. 진짜 혼자서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오. 아주 간단하죠, 뭐. 그럼 대표님 같은 경우는 하루에 지금은 한 1년 거의 남짓 됐는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업무를 하세요? 지금도 사실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있어요. 그게 재밌어서,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여전히 등록하는 거나 이런 거는 많이 줄었지만 이제 많이 뭘 보죠.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아, 이게 이래서 또 다르구나. 이렇게 이런 영양소가 앞으로 또 좀 각광받겠구나. 이제 이런 것도 좀 공부하고. 새로운 제품들이 속속들이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는 게 그래도 셀러로서 네. 조금 더 구매자보다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일까요? 요즘은 워낙 빨라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유튜브도 많이 보고 블로그나 인스타, 뭐 유튜브 뭐 약사님이 설명해 뭐 주는 약사님도 보고요. 다른 분들 것도 보고. 근데 딱 보고 아, 이거 올려야지. 그리고 딱 등록하면요. 그날로 주문이 들어와요. 어쨌든 좀 그런 트렌디한 상품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네. 이런 뭔가 매체들을 통해서 네. 영감을 얻는다는 네, 거네요. 뭐 그럼요. 특별히 뭐 어떤 사이트가 뭐 그런 걸 잘 정리해 놓고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런데 또 50대 중반이라고 해서 다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 자본금이라는 게 아주 없이 시작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그 생각을 못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구매 대행이다 보니까 자본금은 카드 2개를 만들었어요. 카드 2개를 만들었고 그전에는 카드도 많이 안 써가지고 없어서 2개를 만들었고 처음에는 또 주문이 막 쏟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서 그런지 괜찮았어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 매출이 네. 첫 달에 어차피 안 나올 네, 거니까. 어차피 계속 매출은 처음 3개월은 없었어요. 원래 그렇죠. 천천히 늘어나는 거니까. 네, 네. 근데 그때 생각과 다르구나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쵸. 저는 그때부터가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맞아요. 들더라고요. 또 오프라인 세상만 경험한 저로서는 모든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뭘 배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뭔가 익숙해진 데까지 기본 3년은 걸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온라인 세상에 들어오면서 정말 감동한 건 너무 빠르다는 거. 사실 1년 안 됐는데 제가 이런 수익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내가 너무 늦지 않을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이 반이니까 무조건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일을 하기 전과 하기 후에 본인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뭔가 더 의미가 있다라는 게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좀 전후가 어떠세요? 전에는 이제 자녀에 양육해야 되고 어떤 책임감에 좀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인생이 지금은 이제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게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저 요즘 아침에 거의 7시 전에 나가요. 와. 사무실에. 그래서 일을 한 4시간, 5시간 정도 해요. 그리고 한 11시쯤
운동하러 가요. 와. 그래서 운동하고 꽃단장하고 나오면 이제 점심에 뭐 누구랑 약속해서 점심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오후 시간 또 활용할 수도 있고 더 일을 할 수도 있고 진짜 제가 원하는 삶이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6개월은 정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뭐 14시간 뭐 일요일도 단 하루 쉬지 않고 원칙을 갖고 6개월 동안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하겠다 해서 열심히 했고요. 6개월 뒤부터는 내가 2달에 한 번씩 여행도 다니고 해야지 하는 이제 목표를 잡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자고 일어났을 때 딱 보면 주문이 막 건수가 딱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막 계속 신규 주문 막 들어오고 일요일에도 막 주문이 들어오고 이런 거 너무 감사하고요. 아, 이런 일이 어딨나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50대 분들이 지금 다른 일 하려고 뭐 많이 고민하고 이러시는데 잘 몰라도 이거 버튼 이거 누른 다음에 이거 누르세요 이렇게 배워가지고 하시면 돼요. 성공에 대해서는 늦은 거는 없는 것 같고 또 성공이라는 그 개인적인 목표도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50대 중반에 새로운 온라인 쪽의 사업을 하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는 가치성장입니다. 저는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지만 어디에서나 일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치 성장이라는 말이 좀 중의적인 표현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투게더 성장, 네, 가치 그리고 있게 가치 성장이죠. 밸류가 성장, 뭐 네. 이런 느낌인 거죠. 자, 현재 대표님께서 하고 계시는 온라인 사업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긴 한데 지금은 중국 구매대행 반자동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량 등록은 이제 간단하게 조금 가볍게 진행을 하고 있고 네이버 패션 인플루언서 블로그를 운영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지금 가치성장 구매대행 채널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구매 대행 파트 하나, 네, 그리고 마케팅 플랫폼 유튜브와 블로그 하나,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이전에 회사 생활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회사를 다니셨고 얼마나 회사를 다니셨나요? 저는 자동차 부품 회사 개발팀에서 한 6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리 때 이제 그만둔 게 된 거죠. 퇴사 얼마 전에 하신 거예요, 그러면? 퇴사한 지는 1년 6, 7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 됐어요. 1년 반 정도? 연봉이 적지 않았어요. 예, 원래 이렇게 제조업 쪽이 네. 많이 주는 편이긴 한데 연봉 7천이면은 이걸 버리고 뭔가 자신만의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기혼이시잖아요. 네.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고 한데 그런 결정이 쉽지 않은데 어떤 계기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멕시코로 한 3달 정도 출장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멕시코요? 네, 멕시코로 3달 정도 출장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책임자였었기 때문에 당연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멕시코 그 현지 분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주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급을 받는데 수요일 날 돈을 받으면 월요일 날 돈이 없대요. 주말에 다 써서. 오. 네, 근데 쉬는 시간이 되면 춤추고 막 노는 거예요. 이제 그분 중 한 명한테 돈이 없다는 분 한 명한테 오늘 야간 작업이 필요하다. 야간 작업을 좀 도와달라. 시급을 2배를 줄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여기서 2배 버는 것보다 집에서 가족들이랑 있는 게 더 행복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와, 내가 정말 행복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한 번에 들면서 한국에 다시 돌아가면 내가 할 일을 조금 더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직무를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다른 팀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한 2년 동안. 그때 느꼈던 게 회사에서는 각각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내가 더 클 수는 없겠구나. 나는 여기에 더 이상은 못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퇴사를 하게 된 거죠. 자, 초기 자본금은 그럼 얼마 정도로 시작했어요? 그래도 한 지난 회사 6년 다녔으면 퇴직금도 굉장히 높았을 것 같은데. 그 퇴직금을 다 주식에 넣어놔서 네, 힘들 때 나오셨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현금 흐름성이 되게 급한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초기 자본은 사실 없이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달에 매출이 500만 원이 나오다 보니까 바로 마통해서 땡겨서 썼습니다. 자, 일정한 소득이라고 이야기하자면은 지금 본인이 매달 받았던 급여가 실수령액으로 그래도 한 400 가까이는 될 거 아니에요. 400은 안 되더라도 그거를 돌파했던 시점이 구매 대행 시작 요이 땅 해갖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셨어요? 구매대행 시작하고 한 8개월, 9개월쯤 됐을 때 정도 났습니다.
그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딱 1년 됐습니다. 1년? 네. 와 8개월? 그럼 직전 3개월 매출은 진짜 말 그대로 평균이 더 낮았었겠네요. 네, 그쵸. 오. 이제 그때도 순이익이 400만 원 정도 나오고 하면은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뭐 몇십 원이긴 하지만 조금 더 들이다 보니까 고정비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버는 돈의 거의 절반 정도가 고정비로 나갔었어요. 자 여러분 보셨죠?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작은 목표라도 이루려면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도 8개월 이상 걸렸다고 하신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음가짐을 갖고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8개월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때 8개월 동안 뭔가 갈아 넣었던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 하루 일과가 어땠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처음에 구매 대행을 시작했을 때는 한 4개월 정도 부업으로 했었거든요. 블로그를 전업으로 하고 구매 대행을 부업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는 4시간 정도 했었어요. 하루에 4시간 정도 할 때 순이익은 한 100만 원 정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구매 대행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뒤집어야겠다. 그래서 반대로 뒤집었죠. 이제 구매 대행을 8시간 정도씩 하루에 거의 근무 시간 8시간 정도씩 하면서부터 그러면서 매출이 조금씩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하루를 완전 갈아놓고 있고 주말도 뭐 정신없이 갈아놓고 있을 텐데 그러면 회사 다닐 때는 그런 삶이 싫어서 퇴사를 했다고 하는데 또 지금은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은 또 뭐 똑같이 지금 나를 위한 시간은 없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 현재 삶에 만족하시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4월 달에 와이프랑 그 제주도에 한번 갔던 적이 있었어요. 네. 제주도에 한번 갔는데 제주도에 갈 때 협찬 받은 옷을 입고 갔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사진 촬영을 하고 숙소에 돌아와서 포스팅을 써서 보내면 원고료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녁에 주문 처리 프로그램을 켰는데 주문이 60-70만 원 들어와 있는 걸 딱 보면서 이거다. 이게 제가 이만큼 일하면 저와 관련된 사람들과 저희 가족들이 성장하더라고요. 내가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 가족들까지 전부 다 잘 살고 또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우리 회사에 로열티를 갖고 다니게 한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요즘에 가을이잖아요. 이제 곧 그쵸? 구매 대행은 그래도 2-3주 정도 빠르게 업로드를 해놔야지 배송해서 오는 시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최근에는 어떤 카테고리가 많이 팔리고 지금 업로드하는 거는 주로 어떤 상품을 많이 업로드 하실까요? 저는 좀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판매가 잘 됐던 거는 스포츠, 뭐 생활 가전, 그리고 전 대형 기계류, 쿠무비 이런 제품들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거는 계절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하시는 거겠네요. 네, 그리고 시즌성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이보스 마케팅 캘린더 그런데 보면서 이제 어떤 시즌이 있는지 보고 그 시즌 키워드를 좀 찾아서 그런 식의 상품을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초보자분들이 처음 팔 때 어렵지 않게 팔 수 있는 상품 카테고리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생활 가전과 공구류 이 두 가지 카테고리가 괜찮을 것 같고요. 생활가전도 너무 범위가 광범위한데 조금만 중분류까지만 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충전식 제품들 그러니까 뭐 충전식 청소기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그 배터리를 활용한 그런 제품들이 생각보다 중국계 그렇죠. 국내 제품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도 있고 성능이 괜찮은 제품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카테고리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크무비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크무비는 중국 하는 사람들이 요즘 대부분 많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크무비에 적당한 카테고리는 역시 공구랑 생활가전 쪽인가요? 크무비는 저는 가구 아니면은 대형 기계류가 오히려 괜찮은 것 같고요. 대형 기계류로 한다고 하면은 겨울 시즌에 가장 가깝게 왔을 때 제가 판매했던 크무비 제품 중 하나는 그 염화칼슘 살포기 같은 이런 수요가 엄청 적지만 꼭 구매해야 되는 이런 제품들 크무비 제품을 찾으면 꽤 괜찮은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약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히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가전이지만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거기다 추가로 교집합으로 시즌성을 조금 더 집어넣는다면은 분명히 중국에서만 팔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보자에게 딱 맞는 추천할 수 있는 소싱법을 알려주신다면 저는
벤치마킹 소싱이라고도 하고 뭐 흔히 몰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잘 파는 분 마켓에 가서 이분들이 어떤 상품을 업로드를 하고 어떤 상품이 판매가 되었는지 네이버에 가면은 누적 판매 순으로 정리하면은 판매된 이력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근데 여기서 진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건 상품명과 똑같은 제품 다 복붙하는 거죠.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이분들이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지 쭉 보면서 저의 마켓을 꾸려나가면 어느 정도 구매 대행으로 팔리는 상품의 결을 좀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이게요, 누군가는 좀 불편해할 수도 있는 이야기이긴 해요. 왜냐면 나는 이미 좀 잘하고 있는 셀러인데 또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소싱 방법을 이야기하면 불편하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노출을 시켜야 되고 누군가는 그 상품을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거를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처음 진입하신 분들이 톤의 매너 정도는 알아야지만 또 이 일을 또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건 또 감안하시면서 좀 잘 판매하고 계신 분들은 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본인의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해외 구매 대행 전업이 좋다, 부업이 좋다? 저는 전업입니다. 전업이 낫다? 네, 전업이 낫습니다. 저의 매출 그래프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전업을 했을 때 2배 이상 향상이 됐었고 그래서 저는 워라밸이 괜찮다라고 하면 직장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고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의 월 급여 이상이 되면 그때는 전업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또 일리가 있네요. 오히려 그냥 전업인 사람들이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워라밸 좋은 그런 직장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더 떨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꼭 시간이 많다고 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매 대행 입문자분들에게 또 저희 투트랙 채널에서 특별히 조금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구매 대행 모두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네, 모두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취업 준비할 때를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 4년, 뭐 자격증 공부, 남자분들은 군대도 다녀오고 그러면은 최소 6년이라는 시간이 들어가요. 그런데 희한하게 온라인 판매나 온라인 쪽으로 넘어오면 무자본, 단기, 고매출 이런 키워드에 좀 되게 빨리 빠지시는 것 같아요. 이런 키워드에 현혹되지 말고 정말 나는 이걸로 내가 새로운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길게 보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나의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어야지 성과가 나오는 분야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부업으로 시작을 해서 일본 구매대행은 시작한 지 11개월 차 됐지만 드디어 근로소득을 훨씬 뛰어넘는 높은 수익금을 좀 요즘 벌게 되면서 드디어 전업셀러로 전환하게 된 해랑은이라고 합니다. 현재 해랑은님께서 하고 계시는 온라인 사업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세요. 저는 현재 일본에 있는 쇼핑몰에서 일반인이 좀 이용하기 어렵거나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이유로 좀 상품을 구매를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저는 그런 고객님들을 대신해서 카드 결제도 해드리고 해외 쇼핑몰 구매와 배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는 일본 구매 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 물망에 올랐던 비즈니스는 중국 구매 대행도 있었을 것 같고 일본 구매 대행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구매 대행을 선택하신 이유가 혹시 자본금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직장인이고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초기 자본금도 좀 매우 적었었는데 얼마였어요? 저는 월급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월급이면 한 300 한 내외? 300만 원, 네, 300, 500 이 사이로 진행을 했었고요. 적은 자본금으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게 큰 메리트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3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네, 저는 진짜 3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와우. 해랑은님은 어떤 사람이었죠? 14년 동안 어머니가 암 투병을 하셨고 마무리까지 모두 다 제 눈으로 보게 되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도 평범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감당하는데 되게 어려워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이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제가 처음 직장에 입사를 했을 때 300만 원이라는 급여를 받았어요. 근데 이 급여를 처음 받았을 때 적지 않았는데요? 네,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고 이 직장 생활도 한 반년 이상 해보니까 이 돈으로 언제 차 사지? 언제 집 사지? 내가 또 나중에 나의 아이가 태어난다면은
아이한테 더 좋은 교육을 해줄 수 있을까? 문득 이런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부업들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주로 했었어요? 부업으로 하면 구매 대행은 생각도 못했죠 그때는. 그때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고요. 그냥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가진 딱히 뭐 기술이나 뭐 자격증 이런 게 없다 보니까는 몸으로 일단 갈아넣고 보자. 몸과 시간을 갈아넣자고 시작을 해서 이제 렌트카 세차 알바를 하게 렌트카 되었어요. 세차요? 네, 맞습니다. 오. 근무를 했을 때 한 달 동안 600대 정도 세차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저렴한 화학용품을 뿌려서 차량을 닦다 보니까 진짜 코를 찌르고 이러다가 나도 어머니처럼 폐암으로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진짜 유튜브에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토트리님의 유튜브를 보면서 이 영상이라면 내 삶을 한번 바꿔볼 수도 있겠구나.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지금 세차하는 업무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일본 구매 대행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매출액 고객 결제 금액 기준으로 매출액이 얼마 정도 나온 거죠? 현재는 9월 1일부터 어. 9월 30일까지 기준을 잡았을 바로 때 지난달이네요. 그렇죠. 바로 지난 날이고요. 5,600만 원을 오. 결제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그러면은 순이익률은 얼마 정도 나왔나요? 순이익률은 직장인이라면 모두 다 좀 꿈꿔볼 법한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오, 1,000만 원 이상. 네, 그렇죠. 이야, 스고이네. 아, 대단하신데요. 이게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첫 매출, 그러니까 11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첫 매출은 얼마 정도 나왔고 또 그 매출이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걸리셨을까요? 네,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네. 1월 달에 100만 원이라는 매출이 처음 발생을 했고요. 그랬다가 4월 달에 1,000만 원 매출을 처음으로 달성을 했고 그 다음에 2,200, 3,700, 4,100, 그 다음에 현재까지도 5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진짜 100만 원에서부터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4천만 원대, 5천만 원대 진짜 남들이 원하는 진짜 이 계단식 구조를 딱딱딱 해서 올라오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우. 그 해랑은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카테고리의 상품이 주로 잘 나가고 계신 걸까요? 그러면 저는 현재 강아지 용품 카테고리 정말 잘 나가고 있고요. 강아지 이거 이렇게 오픈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왔는데 또 오픈을 안 하고 가면 또 너무 치사하잖아요. 일본 쪽에 고양이도 아니고 강아지요? 네, 강아지 용품. 강아지 오. 용품 상당히 잘 나가고 있고 현재까지도 제 스토어에 많은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스토어가 완전 개판이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 네 실제로도 개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만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공구류가 상당히 잘 나가는데 공구류? 네,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 들어갈 법한 좀 커다란 공구 이런 거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뭔가 소형 공구, 손에 닿는 그런 이동시키기 쉬운 공구가 아니라 딱 갖다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공구들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공구들은 대부분 100V, 110V일 텐데 그런 것들의 수요가 있나요? 실제로 수요가 있고요. 110V라고 충분히 안내를 드렸음에도 나는 이 공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변압기를 써서라도 사용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해랑은님은 해랑은님 나름대로 그렇게 뭔가 강아지 카테고리와 그리고 공구류 중에서도 또 이런 게 잘 나간다라는 것을 어떤 로직에 의해서 아셨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그런 카테고리를 선점하게 됐고 거기서 또 어떤 게 이렇게 잘 나간다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되었는지 해랑은님만의 스토리를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일본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은 다른 스토어를 되게 많이 찾게 되기도 하고 또 빅파워 이상의 셀러이신 분들을 전부 다 제가 다 즐겨찾기를 해뒀어요. 그래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이분이 오늘 어떤 상품을 올렸네. 그리고 제가 올렸던 상품들을 다시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계속 이렇게 좀 연구하고 전수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일본이라고 하면은 좀 일본만의 좀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그런 상품들이나 브랜드나 또 되게 세분화되어 있는 브랜드들이 되게 많잖아요. 엄청 상품들도 많죠. 그렇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해외 직구 카페에 가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일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해서 요즘 어떤 상품들이 잘 나가는지 어떤 상품을 선호를 하는지
그 다음에 그 카페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면은 저 일본에서 이 상품을 한번 샀을 때 너무 좋았는데 이게 지금은 안 파는 것 같다, 파는 데를 아시는 데가 없냐고 하면은 바로 제가 소싱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상품을 실제로 업로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이게 타율이 생각보다 아주 뭐, 좋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매우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아진 게 보니까 강아지 쪽이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모아진 게 공구류 쪽이었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겠네요. 카테고리별로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다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카테고리 편식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이런 과정들을 안 겪었다면은 저도 제가 관심이나 있어하는 상품들만 올렸을 거고 또 올리고 싶은 브랜드들만 올렸기 때문에 매출이 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좀 이런 세분화된 카테고리랑 카테고리 편식을 안 함으로써 지금의 매출을 좀 이어질 수 있게끔 된 것 같습니다. 9월 30일까지는 직장인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의 뭐 직장인의 루틴을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온라인 사업 시작하고 하루 루틴을 어떤 식으로 보내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계속 다녔었고요. 아무래도 좀 밤을 새는 직업이었다 보니까 너무 졸려서 아침 11시까지 잠을 자고 나서 점심 먹고 잠에 드는 밤 12시까지 모든 시간을 다 갈아 넣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상품에 대한 CS나 뭐 반품 문의나 이런 배송 대행지 업무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 업무들을 저희는 혼자 일하는 1인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너무 투자할 수 없어서 아무리 못해도 오후 2시나 3시부터는 상품 소싱하고 업로드를 밤 12시까지 계속 했었고요. 좋은 상품이 보인다거나 사이트가 보이면은 바로바로 즐겨찾기 하고, 다음에는 이 사이트에서 한 번 또 어떤 걸 얻어갈 수 있을지 메모를 해서 그 다음날에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또 시간을 내서 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무조건 성공을 하고 싶었고 돈을 벌어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했었고 시간을 다 갈아 그러면 넣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뭐 특별한 휴일 없이 쭉 그렇게 하다가 5,600까지 달성을 하시고 퇴사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